조선 3사 2003년도 상반기 실적을 수급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조선 3사를 모두 끝내기 위해서 꾸준히 지금 급하게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고 싶네요. HD 현대중공업 타해 추종을 불허한다 라는 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배석 보시기를 바랍니다. 원가 회계 손익은 생략하고요. 스루풋 회계 손익으로서 현대중공업이 5조 7천억 원대,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이 3조 5천억 원대, 하나오션이 3조 2천억 원대입니다. 그리고 스루풋율로 가장 돈을 많이 번 곳은 삼성중공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오션은 39.2%로 되어 있고요. 현대중공업이 스루풋율은 가장 낮습니다. 그런데 운영비용을 빼고서 나온 것을 보면은 생산성으로 봤을 때 현대중공업이 운영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갑니다. 매출이 5조 7천억이나 했는데도 삼성중공업보다 운영비용이 적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오션이 그 판관 비율도 높고 그 생산성도 더 떨어지죠. 그래서 요거 순위가 그 제가 만들어 놓은 순위, 매출액 순위하고 유사하게 나옵니다. 다 적자지만은 그나마 현대중공업이 가장 적자가 작다. 따라서 흑자로 전환될 확률이 가장 높은 곳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어요. 원가 회계상으로는 이미 그 현대중공업은 그냥 손익분기점 수준의 그 영업이익이고 삼성중공업은 결산상 1478억 원까지 영업 흑자라고 결산이 됐지만 이것이 재고 증가에 의한 분식 그 부풀림 결산 아니냐. 물론 하나오션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렇게 판단이 들어갑니다. 원가 회계 영업이익 그 영업손실 차이액도 현대중공업이 가장 작죠. 가장 큰 곳이 삼성중공업이고요. 이게 뭐 새로 그 삼성 엔지니어링 쪽에서 부회장이 상근으로 왔다는데 기존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좀 못 믿어서 삼성 엔지니어링 대표가 부회장으로 상근으로 오고 있다 한다는 점은 이거 의미심장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재고 자산을 보면은 이 매출액하고 비교를 해 보면은요, 이 포괄 WCAI만 보도록 하죠. 이게 현대가 4조 원대, 삼성중공업이 4조 7천억 원대, 하나오션이 4조 3조 원, 4조 3천억 원대. 매출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재고를 가장 낮게 가져가도 충분히 경영이 된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이거 본받아야 될 점입니다. 재고를 줄여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재고에 돈이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계약자산도 규모에 비해서 너무 높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재고 증감률로 보면은 현대중공업은 9%이 증가를 안 했는데 삼성중공업 21% 증가했고 하나오션 13% 증가했습니다. 자, 매출이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재고는 가장 작게 증가시켰다. 이것이 저는 경쟁력이라고 봅니다. 재고자산 평가 과연 필요한가? 이 대목에서 하나오션 쪽의 표현을 가져왔습니다만은 이건 뭐 모든 기업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저가법을 사용하고 재무상태표 과액으로 하고 지금 가격이 내려갔죠. 그 평가 손실을 잡았나요? 그 환입을 잡은 데도 있었지 않았나 몰라.
그리고 손상된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 손실을 환입을 잡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금융자산은 저는 시가평가하는 거 저는 동의합니다. 금융자산은 채권이라든지 금리 영향에 따라서 또는 그런 거에 따라서 많이 변할 수는 있는데 재고 자산만큼은 그 취득가격 그대로 역사적 원가로 가져가야 나중에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재고 평가를 이동평균법으로 하면은 그게 그 유의미하게 되지 않느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안 하더라도 어차피 이동평균법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또 복잡하게 그 회계하는 그 부류의 그 전문가들이 이런 데까지 해가지고 회계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일반인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 대표가 그 회계 재무 출신이 아니고 일반 보통 엔지니어 출신들이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갑다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재무 회계들이 그 조직 내에서 이 결산은 내 손아귀에 있소이다라고 큰소리 치면서 살고 있는 게 회계쟁이들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 재무 쪽, 그 금융 이런 쪽은 뭐 좋습니다. 그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은 손익계산하는 쪽은 좀 우리가 좀 단순하게 그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 그 미래 사회는 좀 그래야 되지 않겠냐. 제가 AI 알고리즘을 만들어 가지고 AI한테 분석을 나중에 시킨다고 한다면은 AI가 자기 학습을 하게 되면은 저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그 미래 SF적인 그런 얘기를 좀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손익회계는 영업의 그 재무 쪽이라든가 이런 쪽은 좋습니다. 그 전문 영역으로 인정하겠는데 제조원가, 매출원가 요거 좀 단순하게 해보자. 스루포 회계로 하는 것이 이 방송 콘텐츠의 주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보인다는 것을 계속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손실 환입액은 매출원가에 반영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재고자산 평가액을 합리적으로 한다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가 합리적인지 모르지만은 다들 합리적으로 했다고 주장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자기네들은 합리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제3자 시각에서는 뭐가 합리적인지 잘 모르겠다. 그것도 전문 영역으로 해서 당신은 잘 모르니까 하는 식으로 깔아뭉개려는 그런 경우가 많이들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그래서 저는 미안하지만은 회계 세력이 제조 원가 세력만 얘기하는 겁니다. 재무 회계 세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조 원가를 하는 이 회계 세력들이 좀 더 겸손해지고 단순화된 이 회계 손익을 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미래 세계에는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재고자산의 변동액이 있고요. 재고자산 또 매입액이라고 표현되면은 이 기준도 조선 3사는 모두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전체 재고자산 가지고 있는데 원재료 가격이 또 올라가면 또 이익이 증가하는 것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다가 또 계약자산까지 증가시키고 하기 때문에 실제 이익이 거품 부풀려진다 하는 점이 있는 거죠.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3조 7천억 원대였고 삼성중공업 1조 3천억 원대, 하나오션이 매출액이 적은데도 매출원가 재료비는 더 높았습니다. 재료비를 좀 비싸게 산다는 그런 오해를 또 불러일으키겠죠. 이렇게 딱 비교를 해보면은 구매액 단가가 타당하냐, 감사 한번 들어가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요 비교만 가지고도 매출액을 제가 머릿속에 좀 가지고 있으니까요. 매출 원가든 근데 이제
이 매출 재료비로 보더라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가공 비율이 문제인데, 동종업종이라면은 거의 유사하게 나와야 되는데, 에, 현대중공업이 28%로서 가공 비율이 가장 작습니다. 이거 가지고도 충분히 배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삼성중공업은 현대중공업하고 비교를 한다면 19% 거의 20%나 높은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하나오션은 41%니까 이것도 매우 높습니다. 가공 비율이. 이게 문제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건설업은 요즘에 외주비를 변동비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수주업이라 그래도 이 조선업은 운영 비용 속에 지금 넣고 있습니다. 이 외주비를. 왜냐면은 장기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그게 매출에 변동한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운영 비용으로 지금 계속 보고 있죠. 이것도 좀 건설업하고는 좀 모습이, 건설업은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더 빨리 끝날 수 있는 게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예를 들어서 삼성 엔지니어링처럼 재고 자산을 안 가져가면서 또 하는 건설업도 있기 때문에 외주비를 변동비 성격으로 간주를 해버리는 거죠. 뭐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제가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긴 있습니다. 운영비용에서 인당 평균임금을 보죠. 평균임금을 보면은 현대중공업이 7,670만원. 자, 이 금액 가지면은 다들 삼성중공업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안 갑니다. 여기가 그래도 안정적으로 잔업 안 하고 삶의 질,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보장해 주는 데다 다소 우리가 임금이 낮아졌더라도 우리가 삶의 질을 좀 누릴 수 있다. 1억 돈 다져가려면 잔업을 엄청 또 해야 될 거예요. 하나오션도 그렇고 기준급은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월액제가 아니고 나름 여기도 제조업이기 때문에 잔업 없이는 아마 안 될 겁니다. 그게 공기가 늦어지고 하면은 처리할 작업도 들어가고 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중공업은 뭔가 비밀 병기를 가지고 있다. 개인당 1인당 평균 임금이 이렇게 작대는 것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도 재고 회전율이 가장 높습니다. 재고 회전율이 가장 높으면 여기가 경쟁력이 가장 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스루픈율이 다소 떨어지지만은 종합적인 경쟁력은 이 재고 회전율 곱하기 스루픈율로 한 것이 바로 임팩트, 이 경쟁력, 미래 가치라고 볼 수 있겠죠. 현대중공업이 2조 4천억 원대인데 삼성중공업 1조 2천억대, 하나오션 1조 원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상관관계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다소 스루픈율이 작더라도 재고 회전율을 높이면 돈을 번다는 논리를 여기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마진이 좋다고 해서 다 돈 버는 거 아니다. 재고가 늦어지면은, 재고 회전율이 늦어지면은 돈 못 번다. 이런 얘기죠. 편의점 같은데 재고 회전율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제조업도.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들 재고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 재고의 증감과 디프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의 관계라는 관계 매트릭스에서 다들 재고가 증가했기 때문에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들이 감소하게 나왔고요. 또 판매액가 역시 다들 원가 회계보다 낮게 나옵니다. 낮게 나와도 돈을 벌 수 있는 길은 뭐냐? 뭐다? 제가 얘기했죠. 재고 회전율을 올려라. 재고 회전율을 올린다는 건 말 한마디는 간단한데, 전사 조직이 전체적으로 공동 목표로서
스루풋율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재고 회전율을 다 같이 스루풋율 올리는 것은 영업이 해야 될 일이에요. 수주 가격을 많이 받아내야죠. 그것이 이제 전제 조건이고, 그 다음에 생산과 물류가 합심해서 또 영업과 합심해서 해야 될 것이 재고 회전율을 올려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수주 잔고를 그 3개 회사를 보면은 현대중공업이 36조 원의 그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고요. 단기 매출이 5조 6천억 원이니까 한 10조 넘는다 그러면은 한 3년치 수주분은 작업분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그 하나오션도 27조니까 요게 한 1년간 그 8조 한다 그래도 832조 한 3년 얼마치를 더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빨리빨리 그 수주잔고를 없애야 그 하나오션이 돈을 벌 거고요. 삼성중공업은 회계 기간이 없어가지고 27조 7천억으로 하나오션하고 수주잔고는 같습니다만은 삼성중공업이 조금 각성을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뭐 하나오션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더더욱 그 현대중공업은 달리는 말에 착지질 한다고 조금 더 그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율을 올리고 그 공기 납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비용도 절감해 가면서 수주 가격은 이미 결정된 거란 말이죠. 그 중간에 그 물가가 너무 폭등을 했다든지 했을 경우에 어떤 이 재계약의 어떤 이 옵션 계약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스루풋 회계 오늘도 내일도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기술적인 영역은 몰라도 재고 회전율을 올려라 하는 결론을 다시 한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결론을 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